네, 이번에는 조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V레이제 조명은 기본적인 조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렉탱글 라이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라이트는 창문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문에 설치를 하고 나면 예전 버전에는 없었는데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빛이 뒤쪽으로는 안 오고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뒤집어 줄 건데 이 렉탱글 라이트의 특징을 좀 한번 볼게요. 이게 확대를 해보면, 자, 보시면 제가 분명히 여기 모서리에서 그 모서리로 정확하게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이 떨어져 있는 거, 이 렉탱글 라이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자, 이 렉탱글 라이트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 역시 얘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탑에서 봐야겠네요. 자, 지금 만든 조명이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여기 얘도, 자, 이런 현상이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V레이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깜빡깜빡거리죠.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 면하고 이 하얀색 면이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같은 자리에 두 명이 동시에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제 공간에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서로 이렇게 같은 자리에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던가, 뭐 같은 자리에 두 개 동시에 겹쳐져서 있다던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그 부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3D 가상의 오브젝트들은 부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렇게 뚫고도 지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시 빼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조명을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게 같은 자리에 조명이, 자, 만약에 천정에서 조명을 이렇게 제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조명의 평면이 이 면하고 붙어버렸다면 이 면이 조명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렉탱글 라이트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 그 천정면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면에서 같이 겹쳐져 있으니까 이게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뚫고 나와야 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해당 면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네모나게 조명을 보여줘야 될지 아니면 이 천정을 보여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렌더를 해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조명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벽에서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만큼 띄웠다가 다시 위쪽으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제대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붙어 있다면 좀 그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조명이 조금,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붙여놓고 제가 한번 옆으로 밀어볼게요. 예전에는 이런 게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이렇게 이제 벽을 살짝 띄워놓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뭔가 다르죠, 여기가. 그죠?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 약간 컬러가 다른.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또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조명을 얘는 지우고요. 얘를요, 제가 방향을 이쪽 뒤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하려고, 얘를 이렇게, 네, 돌려줍니다. 이렇게 90도를, 아니 180도를, 네, 다시 돌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180도 돌려주면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자, 아까는, 네, K를 눌러볼까요? 자, 네, 여기 조금씩 헷갈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다시, 조명도 있는 거 다 지워주고, 딜리트, 네, 조명을 다 지워주고 다시 할게요. 이 외부에서 이제 여기다가 조명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얘를 로테이트를 합니다. 180. 그 다음에 탑뷰에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조명이 지금, 네, 여기서 창 바깥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 지금 조명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혹시 이제 돌리다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벽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던가 숨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요거를 제가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되고요. 무브나 이런 거 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보시면 여기도 스냅이 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게 걸리잖아요. 이 인퍼런스 기능이. 그래서 복사하실 때,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복사가 되면, 네, 반대편으로 옮겨질 때, 자, 여기 딱 붙으면 얘는, 네, 아까 이렇게 간격 떨어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네, 이게, 네, 왜 이러냐면 또 아까 그 천정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만들었다가 이쪽으로 옮길 때, 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이 면에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면에 붙어버리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류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중에 모델링을 정교하게 하고 조명을 정교하게 배치하면 천정에다가 조명을 갖다가 이렇게 넣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천정이 안 나오는 뷰에서 그냥 막연하게 천정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그려버리면 이런 오류가 그 벽에 붙어버리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별 문제가 없을 보일지라도 천정에서 네, 한 5cm 정도를 네, 띄워줘요. 이렇게 띄워주고 해야지 오류가 적습니다. 그리고 복사할 때도 얘를 그냥 무브 툴로 이 모서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버리면 네, 보시는 것처럼 면에 붙어버리죠. 그쵸? 이렇게 되니까 얘를 복사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선택하고 천정에서 또 똑같은 천정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클릭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 온페이스에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천정에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얘가 당장은 렌더를 약간 오류를 잡아줬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제 원래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좀 없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버전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제가 또 그러면서 조명을 여러 개를 만들었으니까 헷갈리겠죠. 요거를 지우고요. 자, 조명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복사. 근데 조명을 이렇게 새로 만들면 이렇게 새로 만들 때마다 이 리스트가 추가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면 네, 리스트가 안 생기고 똑같은 애가 계속 생겨요. 이게 이제 뭐냐면 컴포넌트화 돼 있다는 거예요. 조명이. 그래서 컴포넌트화 돼 있다라는 건 뭐냐면
조명 하나를 가지고 이제 세팅 값을 바꾸면 나머지 조명들, 같은 컴포넌트에 속해 있는 조명들이 네, 다 같은 동일한 값으로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명을 지금 하나 이제 렉탱글 라이트를 설정을 했는데, 자, 씬 1번을 눌러서 다시 들어와 볼게요. 자, 지금 외부에서 이제 조명 들어오는 이 조명이 이렇게 방향이 표시가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조명 값의 크기와 조명의 영향을 알려면 우리가 세팅을 한번 또 해볼게요. 일단은 네, 기초 세팅, 기본 세팅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여기를 1200으로 만들어주고, 자, 태양을 꺼볼게요. 네, 선을 꺼볼게요. 그리고 빛이 또 하나가 뭐 있었죠? 디폴트 빛이 네, 바로 인바이러먼트예요. 인바이러먼트에서도 인바이러먼트 여기 V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꺼줍니다. 아주 큰 영향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렉탱글 라이트 확인해 보는 차원이니까 이걸 꺼줄게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빛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요거 누르면 빛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렉탱글 라이트를 꺼버리면 지금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렌더해 보면 네, 이렇게 블랙으로 나오죠. 네, 당연하겠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렉탱글 라이트 창밖에 들어오는 조명을 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빛이 들어오죠. 네, 그 푸른 빛이 없어졌죠. 마치 어떤가요? 약간 바깥에 눈이 와가지고 흐린 날 바깥은 하얄 때 이렇게 빛이 들어오겠죠. 네, 푸른 빛이 없어졌어요. 스카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스탑을 해보고, 네, 익스포저가 지금 이렇게 1.46이라고 돼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태죠. 그래서 요걸 꺼주면 이렇게 어두운 상태예요. 네, 이렇게 해주고, 네, 하이라이트 번도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렉탱글 라이트를 수치를 올려줄게요. 30이 아니고 300으로 할게요. 그 조명의 값의 크기는 그냥 뭐 30으로 돼 있다 그래서 31 이렇게 올리시면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하는 방법이 뭐 2배, 아주 조금 올린다 그러면 2배예요. 이게 2배. 그러면은 네, 빛이 2배가 밝아지는 거니까 좀 더 밝아지겠죠. 근데 이게 차이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300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많이 밝아지긴 하겠죠. 네, 그런데 보시면 네, 뭐 감당이 안 될 만큼 밝아진 건 아니에요. 물론 하이라이트 번이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하이라이트 번 수치가 1이었다면 다 날아가긴 하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하이라이트 번 수치를 네, 0.5로 두면 네, 그나마 이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주로 하이라이트 번은 0.5나 거의 0에다가 두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밝게 유지하고 싶을 때 그래요. 그리고 조금 콘트라스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네, 커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죠. 사실 커브를 이용해서 약간 네, 이렇게 콘트라스트를 좀 조절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렉탱글 라이트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렉탱글 라이트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네, 일단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렉탱글 라이트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됐는데 앰비언트 체크해주고 네, 다시 볼게요.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네, 이런 분위기로 연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같이 여기 이제 좀 세부 세팅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멈추고요. 자, 조명 값은 조금 밝은 듯하니 네, 150 정도 절반을 낮춰주고요. 한번 조명의 세부 세팅을 한번 볼게요. 세부 세팅을
자, 여기 보시면 인텐시티는 제가 좀 전에 수치 조절했던 값이니까 인텐시티가 있는데, 자, 여기 열어보면 컬러는 당연히 이제 조명의 색깔입니다. 여기 색깔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주면 컬러가 조절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만질 일은 없어서 이거 넘어가고요. 단위 말하는 거죠. 쉐입은 렉탱글이 있고 디스크는 이제 원형, 원판 형태예요. 원판 형태는 이제 주로 조명 이렇게 유램프라던가 아니면 왜 천정에 매립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원형 등이라던가. 근데 거의 렉탱글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볼게요. 다른 거보다는 옵션에 인비저블이 있습니다. 인비저블. 자, 이 인비저블은 뭐냐면 지금 현재 렌더를 보면 바깥에 이 하얀 게 뭐냐면 이 하얀 게 조명이에요. 조명이 광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확인을 우리가 한번 했는데, 사실 여기다가 다시 삽입해 놓고 조명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보시면 렌더를 보면 여기 하얗게 저희 광원이 보이죠. 그래서 저 광원을 인비저블을 체크함으로써 광원을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인비저블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했죠?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가 없어졌죠? 네, 지금 여기 이제 블랙으로 나오는데, 이건 지금 스카이가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외부가 블랙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검정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정색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조명에서 제가 여기 있는 애에 인비저블을 체크를 하고 다시 얘는 인비저블을 꺼볼게요. 여기 위에 보이네요. 그렇죠? 네, 요거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네, 여기는 안 보이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인비저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얘를 이제 지우고, 네, 불필요해지면 얘도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퍼지 언유즈드가 있을 거예요. 네, 델리트 어셋 말고 퍼지 언유즈드 어셋. 그러면 조명이 불필요한 조명이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 이제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렉탱글 라이트를 150으로 안 하고 50으로 낮출게요. 그리고 그 선을 한번 켜주겠습니다. 선을 지금 인비저블 여기 돼 있는데 렌더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네, 어떻게 되나요? 햇빛 들어오는 그림자가 안 보이죠. 원래 그림자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죠? 렉탱글 라이트에 이 조명에 50이라고 돼 있는 걸 1로 바꿔볼게요. 1로. 어두워졌죠? 네, 어둡죠? 근데 뭐가 있나요? 햇빛은 안 들어와요. 그쵸? 오히려 뭐가 좀 이상한 이런 애들이 좀 생겼는데, 자, 다시 볼게요. 렉탱글 라이트를 50으로 한 상태에서 인비저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렌더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인비저블 체크하니까 조명이 가리고 있던, 그러니까 조명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림자가 들어오는 거죠. 햇빛이 들어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블랙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스카이를 다시 체크를 해주면 네, 원래대로 나오죠. 또 역시 이제 바깥에 푸른빛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파란빛이 들어오는 거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 스카이를 그러면 없애는 방법은 없냐? 이 파란빛 싫다. 네, 체크 해제하시고요. 블랙을 화이트 정도로 놔주시고, 네, 화이트를 놔주고 렌더를 해보시면
네, 이렇게는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 회색으로 돼 있죠. 저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그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데 가져가서 PNG로 돼 있는 상태로 가져가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백그라운드 이 수치를 좀 높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원하시는 색깔이 나올 거예요. 백그라운드 수치 지금 네, 이러면 이제 빛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외부 빛이.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흰색으로 돼 있을 때는 얘가 이제 빛이라기보다는 오브젝트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받은 양의 빛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둡게 보이는 거죠. 이제 자기 스스로 발광하게 약간 만들어 버리면 빛을 세게 인바이러먼트를 그러면 이제 좀 하얗게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알파 값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뚫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PNG로 저장하면 이게 포토샵에 가져갔을 때 투명하게 저장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포토샵에 가져가서 리터치를 할 때 보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근데 별로 저는 그래서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이 값에 따라 흰색으로 보이게 하는 옵션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일단은 네,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렉탱글 조명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렉탱글 조명에서 인비저블 지금 한번 봤는데 자, 여기서 No Decay라는 부분이 있네요. No Decay라는 부분은 뭐냐면 역시 이제 선은 꺼줄겠습니다. 네, 이것도 네, 그대로 놓고요. 자, 현재 조명에 인비저블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다시 하고요. 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네, No Decay 부분을 한번 볼게요. No Decay는 저 decay라는 뜻은 이게 이제 조명이 그러니까 어떤 거리에 따라서 빛이 감소하는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데 저 옵션은 다른 데에도 이 비슷한 언어로 또 있어요. 근데 이 no decay를 한다. no decay, 그러니까 decay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진다는 그거를 노 하는 거니까 얘를 체크해주면 빛이 지금 보시면 엄청 강해졌어요. 그죠? 물론 이렇게 해서 주변이 이렇게 밝았는데 이 빛이 더 멀리 간다는 뜻이에요. no decay. 이게 더 멀리 간다는 거 애초에 이 뜻으로 본다 그러면 거리에 따르는 감소 현상이 없어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광이 여기 오는 거고 그게 더 멀리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엄청 밝아져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 해제하더라도 네,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게 이제 뭐 이럴 수 있죠. 이렇게 햇빛 같은 경우는 이 디케이 현상이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은 무슨 뜻이냐면 햇빛은 그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엄청 멀죠. 근데 지구 내부에서 앞집하고 뒷집하고 우리 집이 더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더 밝고 그 뒷집이 아니라 옆집이라고 봅시다. 그럼 동쪽에서 좀 더 서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해가 뜨는 위치에서 옆집보다 뭐 빛이 적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리가 일단 있고 그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거리는 되게 짧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노티케이를 체크를 했을 때는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느낌은 이제 오히려 이제 뭐 태양광의 느낌을 좀 더 연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노 디케이가. 그래서 노 디케이를 가지고 좀 이런 연출도 가능해요. 뭐냐면 약간 얘를 태양광처럼 하나를 제가 지울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외부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빛을 놓을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이제 탑뷰에서 로테이트로 이 방향을 이쪽 테이블까지 이렇게 오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씬에 들어가 볼게요. 자, 노 디케이는 멀어지면서 멀어질수록 빛이 이제 약해지는 현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저렇게 되면 이게 그림자가 생겨요. 보이시나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가로등의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멀리서 지금 해가 산을 넘어서 이렇게 그 떠오르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노 디케이 값으로. 근데 저게 이제 디케이 값이 이제 스탑을 하고, 조명의 값을 이게 디케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꺼져 있으면 당연히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케이 값을 값이라기보다는 옵션을 체크를 하고 이 값을 이제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노을 분위기 한번 내볼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렌더를 해보면 이런 분위기가 납니다. 뭐 영화적인 연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좀 도움이 되겠네요. 많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이 선이 이제 뭐 아무래도 색깔이나 막 누런 이게 노을 지는 색깔들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값이 없이 그냥 사용하려면 얘도 나쁘진 않는 거죠. 뭐 이게 전시라던가 전시장, 뭐 시뮬레이션, 뭐 인테리어에서도 이런 현상 뭐 만들 때 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 디케이까지 봤고요. 뭐 그림자는 그림자를 만들어주느냐 아니냐인데 요 옵션은 한번 볼게요. 얘를 일단 지우고 천정에다 하나 만들게요. 천정에. 자, 천정에다 하나 만들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상태인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절반만 해주고 다시 할게요. 옵션에서 섀도우 체크를 해제합니다.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빛은 봤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이런 조명 안 쓰겠죠?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 때 쓰긴 하는데 저는 뭐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섀도우는 체크되어 있는 걸로 하고, 더블 사이드, 이건 이제 양쪽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이 아래로 지금 빛이 향하잖아요. 위쪽으로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살짝 떨어뜨려 놓고 렌더를 해보면 지금 여기 보면 위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당연히 이제 밑으로 빛이 가서 막 난반사 되다 보면 위쪽에 이 빛에 의해서 이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이 검은 그림자는 안 생기죠. 왜냐면은 빛을 가려줄 게 없어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비저블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블 사이드 체크해 버리면 위아래로 빛이 올라가요. 그래서 렌더를 해보시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조명이나 위아래로 조명이 이제 나가는 경우 쓰긴 하는데 대부분 이 옵션은 그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네, 이 부분은 리플렉션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인비저블을 체크했을 때 광원 안 보이죠? 당연히 이제 대부분 인비저블 체크하고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광원은 안 보이는데 반사되는 예를 들어서 스테인레스라던가 거울에 이게 이 광원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리플렉션을 체크 해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광원이 안 보이도록. 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이 만들어지고 이 디퓨즈나 스페큘러도 마찬가지 디퓨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다음에 그 스페큘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로 돼 있는데 이게 낮춰주면 디퓨즈나 스페큘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간혹 스페큘러 정도 이제 낮추긴 합니다. 하얗게 타버리는 거 이런 거 없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리플렉션이 강하면 그게 조금 하얗게 타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낮춰줘요. 근데 거의 그거 이후로는 쓰지 않고 그거 이상 쓰지 않고 리플렉션은 이제 반사 자체가 그러니까 거울처럼 여기에 제가 만약에 전면 유리를 썼다 그러면은 이 그림자 조명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는 하얀 게 안 보이는데 여기는 하얀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체크를 해제하는 게 좋아요. 근데 주로 저는 네, 이제 이렇게만 세팅을 해놓고 씁니다. 이런 거 나머지는 안 써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렉탱글 라이트는 조절 됩니다. 네,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팟라이트를 좀 알아볼게요. 스팟라이트는 렉탱글 라이트와 함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라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팟라이트, 렉탱글 라이트. 네, 그래서 이제 스팟라이트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네, 이거죠. 스팟라이트. 일단 기본 세팅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별로 만진 건 없죠. 네, 지금 특별한 건 없어서 한번 그래도 모르니까 되돌리기 한번 눌러주고 네, 여기 매치 100V 1200. 네,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이리디언스 맵 쓰고요. 네, 앰비언트도 네,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 여기 가까이서 볼게요. 네, 2번. 이제 스팟라이트는 네, 설치할 때 이렇게 지금 보조선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조선에서 설치를 할 건데 얘네가 지금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얘네가 좀 컴포넌트인데 그래서 여기서 조명을 하나 설치하면 컴포넌트 이 조명 안에 들어가서 설치하면 나머지에도 조명이 같이 설치가 되겠죠. 스팟라이트를 클릭하고 여기 모서리 여기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이것도 조명이 보시면 네, 네, 여기 보면은 이 면보다 이만큼 떨어져서 돼 있죠. 렉탱글 라이트하고 같습니다.
자, 꽃갈콘 모양이 이제 파고 들어가면 빛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저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고. 자, 조명은 설치했고요. 네, 기본 세팅은 되어 있고, 현재 시간이 5시 30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어둡습니다. 자, 조명도 설치를 했는데 조명이 거의 안 보이죠? 여기 살짝 여기 조명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것 같네요. 자, 조명을 설치했는데 왜 조명이 저렇게 약할까? 이게 저는 의문이었어요. 모든 조명이 그랬었어요. 렉탱글 빼고 스팟을 쓰면 왜 스팟 조명은 기본으로 저렇게 조명을 약하게 해줄까? 나중에 IES 써보시면 IES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조명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건데, 이 익스포저 밸류 때문에 그래요. 익스포저 밸류. 이 익스포저 밸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스포저 밸류. 네. 자, 익스포저 밸류, 이게 뭐냐면, 이 카메라라고 하면 노출값이 있는데, 노출값은 뭘로 결정되죠? 그러니까 노출은 카메라에서 셔터 스피드하고, 네,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또는 뭐 필름의 감도, 뭐 ISO 100인지, 200인지, 400인지 뭐 이런 것들에 다 막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카메라를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낮에 찍으면 선명하고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밤에 조명이 어둑어둑한데 뭐 카페라던가 이런 데 촛불 하나 있는 데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대상이 되게 흐리게 찍히거나 아니면 화질이 되게 낮게 찍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빛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카메라가 요즘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도 좋아져서 그 노출 값을 생각해서 밤에 찍으면 셔터 스피드나 뭐 감도라던가 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 노출 값을 최대한 그 상황에 적절하게 맞춰줘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큰 무리 없이 찍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진의 차이점을 압니다. 낮에 찍으면 선명하고 막 움직이는 대상도 정확하게 찍히죠. 근데 밤에는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흐려지잖아요.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빛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카메라가 낮에 찍는 그 조명의 상태로, 낮에 찍는 그 태양빛이 강한 상태로 밤에도 사진을 찍으면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맞춰주는 게 없이 그냥 찍어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저 밸류를 낮춰주면 그게 보정이 돼요. 여기서 제가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10으로. 뭐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조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조명값을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노출을 이제 보정을 함으로써, 저 노출 값을 보정을 함으로써, 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변하는 건 없어요. 거의 변하는 건 없고, 네, 이 노출 이걸 값을 낮춘다고 해서 뭐 특별히 변하는 건 없는데, 이 조명 값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져서 같은 조명 값으로도 저거를 익스포저 밸류 값을 이걸 낮춘 상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녁 밤이나 아니면은 이제 외부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씬을 렌더를 하실 때 저 익스포저 밸류 값을 낮추고 하시면 그 조명 값을 만지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IES 조명을 써보면
IS 조명은 알다시피 공장에서 이제 그 조명을 만들 때 그 조명에 포함된 어떤 조명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익스포저 밸류가 낮으로 이게 14.25였나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상태로 그 조명값을 해놓으면 어떤 거냐면 한낮에 형광등 켜놨다고 내부가 막 엄청 밝아지진 않잖아요. 네. 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럴 때. 네. 그런 상태에서 밤에 쓰는 그 펜던트 조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버리면 당연히 뭐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네. 그 빛을 막 강하게 막 임의로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IS 조명 같은 것들은 이미 값이 정해져 있는 앤데 막 100배, 1000배 막 이렇게 빛을 세게 나오게 설정을 해놓으면 당연히 이제 그 조명이 가지고 있는 원래 분위기라던가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아주 그냥 그 세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때 그런 것들 설정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는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값을 좀 적절하게 조절하셔라 뭐 이런 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애매한 게 이걸 얘기해 놓으면 조명 값하고 너무 이제 차이가 계속 나기 때문에 이 값을 조절하지 않고 조명 값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데 이 값을 만약에 조절을 하시기 시작하면 이 조명 값은 많이 달라져요, 값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스팟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스팟에서 조명은 이제 안 보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래서 조명 값을 세게 할 거예요. 인텐시티가 1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0을 얼만큼 높여주면 될까요? 아까 10배였잖아요. 그래서 뒤에다 공 하나만 더 붙여줄게요. 그리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겨우 조금 보이네요. 익스포저 조금 높여줄게요. 여기서 3 정도. 네. 네, 뭐 타는 부분이 없으니까 하이라이트 번은 조절은 안 할 건데 이따가 조절할게요. 자, 조명이 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어둡네요. 어둡고. 그래서 인텐시티 이제 더 올려줄게요. 2배? 2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5배. 네, 이렇게 해놓고 렌더를 해보면 조금 더 밝아지네요. 네, 좋네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너무 선명하죠, 조명이. 너무 선명하고 칼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겹쳐지는 이 세모 부분도 어색하고 이 닿는 부분도 너무 경계가 선명해서 정말 말 그대로 스포트라이트 뭐 공연이나 이런 데 쓰는 그런 조명 같아 보여서 어색하네요. 그 부분 조절을 할 겁니다. 우선 앵글이라고 돼 있는 콘 앵글 값을 볼게요. 지금 57.3이라고 돼 있는데 각도를 말합니다. 각도. 콘 앵글은 각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콘 앵글 값을 이렇게 낮추면 네, 포인트가 낮아졌죠? 지금 여기는 동그랗게 보이는데 벽에 안 부딪혀서 그래요. 그럼 한번 우리도 렌더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 바닥에 동그랗게 보이죠? 정말 네, 스포트라이트가 됐네요. 이거를 네, 57 일단 넣고 그러면은 네, 58로 넣을까? 58 그러면은 페넘브라 앵글 값은 뭐냐? 이 페넘브라 앵글 값은 이게 페넘브라 폴오프가 돼 있네요. 이게 뭐냐면 이 앵글 값에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흐려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5로 하고 입력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도인 거예요. 5도. 각도 5도만큼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아까 여기 되게 선명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좀 자연스럽게 흐려졌죠. 물론 이제 조금 어색하긴 해요. 어색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죠. 사실은 이게 그 꽃갈 모양의 조명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림자와 그 그림자 세팅까지 같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네, 요 페넘브라 때문에 좀 흐려지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네. 뭐 스무스 큐빅이냐 뭐 이런 거로는 크게 차이는 네, 못 느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뭐 스무스 큐빅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도 좀 이상하죠? 뭔가 여기가 벽이 지금 막 울퉁불퉁해져 있고 자 그런데 여기를 볼게요. DK가 지금 인버스 스퀘어로 돼 있어요. 그쵸? 인버스 스퀘어. 예전에는 기본이 이제 노 DK였는데 인버스 스퀘어로 돼 있어요. 그쵸? 이 거리에 따라서 그 빛이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이제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텐시티가 이렇게 5만까지 되어 있는데도 빛이 바닥에서 적절하게 나오는데 이 인버스 스퀘어가 노 DK가 돼버리면 지금 여기는 이제 완전히 새하얘질 거예요. 이렇게. 네. 예전에는 이제 기본이 이 세팅이었습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노 DK를 인버스 스퀘어로 해놓고 현재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콘 앵글 값하고 이 포로풀 앵글 값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10으로 하고 얘를 30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렌더 해버리면 네, 이렇게 되겠죠. 아까 여기 이렇게 막 경계에서 좀 겹치는 부분에서 좀 어색했던 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정도? 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생기는 이 부분은 빛이 벽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올리고 싶다면 여기 있는 조명을 조금 벽 쪽으로 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여기 보면 이 콘 앵글이라고 돼 있는 애를 한 120 정도?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넓게 퍼지도록 네, 해놓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퍼질 거예요. 단 문제가 이제 겹쳐지는 부분에서 빛이 엄청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빛의 조명값이 약해져야 되고, 그죠? 조명은 이제 좀 조명을 몇 개를 썼느냐, 그러니까 조명을 얼만큼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 선명하잖아요. 이건 이제 그림자예요. 아까 어떤 거 그림자냐면 여기에 이 테두리가 있었잖아요. 그 테두리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앵글 값이랑 이런 되게 이제 조절해야 될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이 아니고 90 정도로 해볼까요? 90 정도로 해놓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더 낫죠? 네. 그래서 요 앵글, 네, 페넘브라 앵글, 네, 빛의 세기, 그리고 이제 벽에서 만약에 빛이 세가지고 타버리면 그 타버리는 효과를 뭘로 잡을 건지 그냥 그 무조건 빛의 세기를 약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이라이트 번을 낮춤으로써 하이라이트 부분에 타버리는 거를 좀 줄여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대략 이런 느낌으로 조명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이제 좀 옵션 몇 가지만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 바로 이제 섀도우 레디우스 값인데 네, 뭐 섀도우 이 부분은 네, 어펙티브, 디퓨즈, 스페큘러 대충 아실 거라고 보고 리플렉션에는 이 조명은 반사가 되지 않고요. 네, 이런데 이제 조명을 진짜 하얗게 여기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은 이 재질에서 이미시브 재질 같은 걸 써가지고 하얗게 여기를 포인트를 찍어 주셔야 돼요. 재질을 찍어준다기보다는 이 재질을 밝게 빛나도록 이미시브 재질을 써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섀도우 레디우스 값인데 이 레디우스 값을 보려면 그림자가 맺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씬 3번을 클릭해서 볼게요. 씬 3번을 클릭해서 보면 네, 여기 지금 이 조명이 보이죠? 여기서 한번 렌더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이 빛, 천정에서 나온 이 빛은 근데 그런대로 자연스러운데 그림자가 어색해요. 그림자가 너무 선명해요. 그쵸? 여기 보면 똑똑 떨어지면서 이 위에 이제 세 개의 빛이 그림자를 제각각에 만들고 있는데 네, 되게 선명하게 나오죠. 이게 이제 전시장이나 이런 데는 좀 어울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네, 전시장에서도 이렇게 조명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색하잖아요.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종이로 붙인 마치 오려 붙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쓰시면 네, 어색해요. 어색하고 초보 같아요. 그래서 이 섀도우 레디우스 값만 조금 한번 네,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레디우스를 한번 네, 5 정도 한번 해볼까요? 5 그러고 렌더를 해버리면 자, 조명의 선명함이 많이 이렇게 네, 좀 자연스러워진 게 보이죠. 여기 보면은 가까운 부분은 선명하되 멀어지면 흐려지고 멀어지면 더 흐려졌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흐려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우리가 자주 보는 현상인데 여기는 선명하고 멀어지면서 흐려지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맺히는 시작점에서 가까운 부분은 이게 선명하고 멀어지면서 흐려지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을 자주 봅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조명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5로 했는데 뭐 한 3 정도, 2나 2 정도 해볼까요? 2. 그리고 빛의 강도를 조금만 더 세게 해볼게요. 5 정도 주시고 네. 어차피 하이라이트 번이 낮춰져 있는 상태라서 네, 타지는 않아요. 타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밝게 하려면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익스포저 수치는 뭐 4 이상은 안 높이시는 게 좋아요. 그냥 3이 제일 적당한 것 같고 그 이상 높이면 뭔가 어딘가 좀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절대적인 빛의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서 익스포저로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됐는데 네, 아까 처음보다는 좀 덜 어색하죠. 선명함이 좀 약하잖아요. 네, 두 번째 했던 거보다는 좀 더 빛이 세다라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적절하게 분위기에 따라서 이 레디우스 값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팟라이트까지 알아봤네요. 렉탱글 라이트하고 스팟라이트는 매우 중요해서 그 두 가지를만 가지고도 실내 연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IS 쓰시는 건 또 좋은데 렉탱글 라이트하고 스팟라이트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조명 파트는 지금까지 안 했던 것들 좀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